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먼저 최고위원 투표 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민주 최고위원회는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순으로 득표 결과가 나왔고 이건태 의원은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투표 결과로 강득구 30.74, 이성윤 24.72, 문정복 23.95, 이건태 20.59% 순으로 득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중앙위 50, 권리당원 50 투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요. 강득구 의원은 중앙위에서 1위, 권리당원에서는 2위를 기록했지만 합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인 30.74%로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이어 이성윤 후보는 권리당원에선 1위, 중앙위에선 4위를 기록했지만 권리당원에서 득표를 많이 해서 총 득표율 24.72%를 얻어 2위로 당선됐습니다. 문정복 후보는 권리당원에서 3위, 중앙위원회에서는 또 2위를 기록해서 3위로 당선됐고 이건태 후보의 경우 중앙위에선 3위, 권리당원에선 4위를 기록해 낙선하게 됐습니다. 이건태 후보의 경우 직통, 명통을 강조하며 박찬대, 한준호, 김동아, 김우영, 이재강, 천준호 의원들이 대거 출마 선언 때 다수 참석했지만 중앙위에서도 3위를 기록했는데요. 현장에서 꽃다발은 또 가장 많이 받아서 꽃다발은 또 1위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면 강득구 의원의 경우 초반 전당원 1인 1표제에 속도보다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대표와 각을 보이고 시작했는데 총 득표에서는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단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올라가므로 정청래 대표 체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되며 강득구 의원이 또 1위라 전체적으로 균형추를 맞추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강득구 후보는 이날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 내란 청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잠시 경쟁하고 싸웠지만 오늘부로 민주당 이름으로 하나 돼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렸듯 지방선거를 통해 확실하게 국힘을 청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고 이성윤 후보는 당원들이 말씀하신 내란 청산, 검찰 법원개혁, 지선승리, 조희대 수사 촉구, 당정청이 원팀이 돼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당원들 요구를 마음 한편에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고 문정복 후보는 전국을 돌며 약속드린 것을 잘 지키겠다. 저희가 보답하는 길은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라며 평당원이 최고위원이 되는 넓은 민주당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건태 후보는 당선된 3명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당원 동지, 중앙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는 비록 떨어졌지만 당에서 주어진 임무라면 무엇이든지 맡아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정복 후보가 중앙위에서도 2위를 기록한 점은 인상적인데요. 종합해서 머니투데이 분석, 정 대표가 추진해온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가치를 동일시하는 1인 1표제 도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투 최고위원은 정 대표와 호흡을 맞춰 2차 종합특검법 및 종교 관련 특검법 등 핵심 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조금 전 끝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인데요.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병도 백혜련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결과는 한병도 의원이 민주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5월까지로 4개월간 원내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백혜련 후보는 일하고 싶다, 정말 일하고 싶다, 꼭 일하고 싶다고 말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여성 의원들이 밀어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병도 의원은 주변에서 저에게 술을 한 병도 못 마셔서 한병도라는 농담을 많이 하신다라며 분위기를 풀기도 했고 그는 술 한 병도 못 마시는 한병도는 술자리가 있을 때 나타나서 의원들과 소통했다. 저는 술잔이 아니라 의원들과 정을 나누고 고민을 나눴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당선이 된다면 이번 달 안으로 각 상임위 중심으로 청와대 정부와 모여 4개월간의 주요 입법 과제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했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이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입법까지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그간 돌출된 행보로 여론이 썩 좋지 않았으며 박정 의원은 혼자만 김병기 의원 자진 탈당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2명 다 결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 등을 지내 당시 친문계 핵심 인사로 분류됐고 이후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고 올해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데일리, 정치권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 출마 기재근을 하는 등 친명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것이 당선에 주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천준호 의원은 이건태 의원을 최고위원 후보로 밀기도 해서 이 부분은 또 간극이 있는데요. 한편 기존 원내대표단을
유임시킨다고도 했는데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도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한편 폭망 중인 국힘은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 북한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안을 국군의 무인기 작전이라고도 단정했었나 봅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갔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대변인은 있지도 않은 유령작전 탈연, 군의 공식 입장마저 무시한 채 있지도 않은 군사작전을 기정사실화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야말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해 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팩트부터 망신당한 국힘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수사 지시에 북한 눈치 보는 자충수라며 그냥 콘크리트 지지층 겨냥 발언만 쏟아내다가 안 되겠는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황색 넥타이 러브콜에 이어 개혁신당 이준석과 회동을 추진하며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영이 말한 빅플랜이 한동훈은 버리고 그 자리에 이준석을 모신다는 것인데요. 도로 새누리당인 것이고 아무리 급해도 다시 해쳐 모여인 상황, 한동훈만 나가리 되겠는데요. 반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힘과의 범보스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해서 진짜 연대는 또 힘들어 보이고 그냥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까기 위한 단기적인 연합을 꾸리다가 자폭들하겠죠. 그냥 공동 단식 구상도 한다고 하는데 서로 굶으면서 자폭들 해야겠죠. 이어서 한일령으로 판다 반납한 일본 근황. 중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 중국은 기존 거래도 파기하며 히토류 암판다의 일본 기업들이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판다에게서도 한국과 일본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요청하면서 대여 성사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판다가 광주로 오는지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우치동물원 긴급점검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달 말 쌍둥이 판다가 반환되면 제로 판다 상황이 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추가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판다 반납한 일본 상황도 화제입니다. 바로 일본의 한 동물원이 중국으로 모두 반환한 판다를 대신해 직원들이 판다 흉내를 내는 이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동물원은 판다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 팬들을 위해 판다 사육사 체험 투어를 실시 중이고 이 투어는 1인당 약 7만원의 비용에도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다 대신 원숭이가 들어간 내란 반응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의 과분한 성원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기대 또 당원 여러분의 믿음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의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